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성엽 의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유성엽 의원입니다. 먼저 김정은 본부장님 그 47조 그 2013년도 경제성장률 예산 3.0% 추정 2.7%로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본예산을 기준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은 그 추가 경정 예산 성장률을 기준으로 한 겁니까? 추가 경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 정리된 표에 의해서 보더라도 말이죠. 2010년도에는 오차가 2.5%포인트, 2011년도에는 이제 마이너스 2.9%포인트, 2012년도가 마이너스 4.6%포인트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그 예상 전망과 실적 간의 차이가 많이 생기는데, 아까도 객관적으로 성장률을 추정을 한다. 또 아주 보수적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객관적으로 하고 보수적으로 추정하는데도 이렇게 오차가 크게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2008년 경제 위기 이후에 2009년, 2010년 이렇게 갔을 때 세계적으로 경제학자들이 다음 연도에는 경제가 제대로 정상 궤도로 올라설 거라는 예측들을 많이 해왔거든요. 예. 심지어는 내년도 IMF에서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이건 큰 차이가 나는 거죠. 예. 더군다나 이제 이건 추경이니까 2012년도는 그 정도 차이지, 아니 금년도 2013년도는 그 정도지, 추경을 안 했더라면은 여기도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거죠. 지금 이 경제 성장률 예측에서 정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결정합니까, 정부? 기재부 차관 어디 가셨나요? 자리 비우셨나요? 그러면 이태성 재정관리국장님 계신가요? 네. 그 경제 성장률 전망 확정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합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죄송합니다만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지금 제가 답변드릴 위치에 있지 않아서. 누구 소관이에요, 그러면은? 이 경제 성장률 예측. 경제정책국하고 전반적으로 논의를 해서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관 어디 갔어요, 지금?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미루어 볼 때 이게 경제 성장률을 정부 내부의 결정에 맡겨놓는 것은 이건 해마다 아마 이런 반복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 같아서, 이거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경제 성장률을 예측하는 절차나 과정을. 재정본부장께서 대답을 해보세요. 일단은 정부 내에서 최선의 그 성장률 계산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 왜냐하면 한국은행이나 KDI나 이 전문적인 그 예측 기관의 자료를 토대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회에서 예산안이 오면은 연말까지 뭐 그런 경우가 그간에도 있었습니다만, 얼마든지 내년도 성장률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그래서 이걸 주먹구구식으로 특히 뭐 2012년도는 7.6%까지 경제 성장률을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 정치 노름을 해서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것을 개선을 하는 것이 좋겠는지 어떤 그런 의견들이 좀 오늘 도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도적으로. 아울러서 국가 채무도 지금 현재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충남대 정세은 교수께서는 감세정책 기조화에서 균형재정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또 경제 활성화가 이제 미흡했다, 이제 이런 견해를 내놓으셨고, 또 우리 김 본부장께서는 뭐냐면은 뭐 그런 대로 OECD 국가 중에서는 경제 성장이 잘 이루어지다 보니까 재정 확정 정책을 또 쓸 필요도 없어서 국가 채무가 그런 대로 OECD 국가 비교해서는 건전했다, 이렇게 또 아까 보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국가 채무는 이게 건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OECD 국가와 비교해가지고 수치상으로 나으니까 뭐 채무가 우려할 정도가 아니다, 건전하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더군다나 아까 적자성 채무 문제까지, 또 공기업, 전가받은 공기업의
채무 증가 문제까지를 보면은 이거 국가 부도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을 우려할 정도로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봐지는데요. 결국 이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감세 정책을 근본적으로 철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지는데 어떻게 봅니까? 본부장께서. 우선 국가 채무는 뭐 우리나라가 그 외국보다 낮으니까 좋다 이런 뜻은 아니었고요. 지난 5년 동안 평가를 할 때 일반 정부에서의 국가 채무 수준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억제가 됐는데 문제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부채들, 그러니까 연금, 충당금 같은 경우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바깥으로 나온 부채 부분은 분명히 그 있다. 공기업 부분 중에서 준재정 활동의 그 부채는 있다는 거는 제 자료에 그 잘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감세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럼 현재까지의 상황은 세입의 그러니까 세출에 지금 올해도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세출에 대한 수요가 대통령께서 일부 바꿔야 될 정도로 세입 상황에 맞춰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택입니다. 세입이 충분히 증가하는 것을 국회에서 가능하면 세출이 따라갈 수 있고요. 국회에서 세입이 그러니까 국민들의 전반적인 의견이겠죠.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일본처럼 저부담 국가인데요. 이 부분이 뚫리지 않는 한 현재 이 상황이 바뀌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오늘 좀 더 좀 자세하게 묻고 답해주면 좋겠는데 김상헌 교수님께 질문 드릴게요. 아까 그 특수활동비 결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문제다.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 경호실 말씀을 하셨는데 국정원 결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본 적 없습니다. 앞으로 이 국정원 예산이라든지 결산을 어떻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아까 대통령 뭐 비서실, 경호실 문제는 좀 놓아두고라도 국정원 예산과 결산은 지금 예, 국정원 예산 어떤 심의 의결하는 절차 또 그 결산 절차가 어떻게 고쳐져야 좋겠다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지 말씀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거 굉장히 좀 어려운,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긴 한데, 국정원이 하는 활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밀을 보장해야 된다는 건 다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이제 비밀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너무 많은 부분이 드러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들 다들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비비나 이런 경우에 국정원이 쓰고 있다는 건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투명하게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좀 투명하기는 당연히 투명하게 가야 되는데 말이죠. 제도적으로 어떻게 좀 현재는 이런데 좀 미래에는 좀 이렇게 바뀌었으면 더 소망스럽다. 이런 의견을 말씀해야지. 당연히 투명해져야죠. 대통령 비서실, 경호실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국정원이 쓰고 있는 이 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세히 해야 되느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우상호 의원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입니다. 저는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아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요.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에도 좀 더 투명하게 유지될 필요가 있다. 그 근거로 쓴 게 우상호 의원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을 근거로 쓴 겁니다. 그 사실 자체를 미국에서 그거를 톨게이트비를 다 확인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하는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